예,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살펴봤던 저장된 크로스 사이트 간의 스크립트 공격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용자가, 즉 공격자가 공격을 노리는 것은 자, 일단 게시판에서 자, 게시판을 보면 입력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작성자 그리고 작성자 누구누구 아무개 그리고 제목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 자, 문제는 이 내용 부분에 있는 입력란이죠. 근데 실제 이 코드에서는 이 내용에 입력된 이 입력 값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PHP 같은 PHP의 경우에는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습니다. 입력 값을. 앞에서 SQL 인젝션에 대한 그 입력 값들은 이제 검색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search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search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는데 어, 게시판의 그 내용들은 이제 컨텐트라고 하는 주로 이러한 변수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컨텐트로 받으면은 이제 실제로 그걸 처리하는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서트를 이용을 하겠죠. 쿼리문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쿼리 문자열을 예를 들면 뭐 인서트 인투 해주고 주어진 테이블이 뭐 BBS다 라고 한다면 BBS에 각 항목들이 있겠죠. 뭐 이 사용자의 뭐 아이디나 또는 네임이나 서브젝트 제목 필드 그리고 뭐 여기 내용 필드 음, 컨텐트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적을게요. 이렇게 뭐 컨텐트라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values 실제로 이제 변수로 받아온 값들이죠. 변수로 받아온 값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id는 id 그리고 name 그리고 subject 제목 subject 그리고 내용 컨텐트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입력된 내용이 자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컨텐트 안에 스크립트가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러면 일단 변수를 일단 코드상에서는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 값이 일단 주어져 있겠죠? 그쵸? 요게 이제 입력 받은 값을 통해서 컨텐트라는 변수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윗부분에서 이제 처리가 돼서 컨텐트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에 의해서 스크립트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뭐 iframe with 가로폭 그리고 세로폭 내용이 쭉 들어가 있겠죠. 또 블라블라 iframe
이런 식으로 코드가 컨텐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사용자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 내용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드들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이때 이제 요 사용하는 요 코드, 그 PHP 같은 경우에는 HTML 스페셜 캐릭터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컨텐트 내용, 이 컨텐트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요게 이제 실제로 그 태그로 활용되지 않도록 이스케이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HTML 스페셜 캐릭터스 요 함수입니다. 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캐릭터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캐릭터가 아니라 이렇게 태그 처리되어 있는 캐릭터 문자 기호들을 어, 원래 이제 그 본연의 기호로 처리가 되는 거죠. 특수 기호가 아니고 원래의 기호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HTML 특수 문자에는 특수 문자, 특수 문자를 그냥 단순하게 엔티티로 표현할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죠. 이렇게 태그 문자, 그 다음에 이제 그 URL의 그 앞에 그 변수 앞에 붙여 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이런 거 앰퍼샌드 그 다음에 겹다운표 그 다음에 헛다운표 이런 것들을 이스케이프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순수하게 HTML 엔티티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요거는 뭐뭐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less than LT 자 뭐보다 작다 이건 뭐보다 크다 라고는 의미로 해서 요거는 GT 이렇게 앞에 앰퍼센트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은 요게 그대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태그로 표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케이프 처리가 된 상태로 해서 본래의 의미대로 따라서 이거를 이제 HTML 그냥 엔티티로 그냥 요소로 사용되는 거죠. 자, 하나 빼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돼요. 세미콜론 여기도 세미콜론 이렇게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특수 문자가 이런 식으로 HTML 엔티티로 그냥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케이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케이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이때 이스케이프 처리해주는 함수가 요거예요. 요 함수가 바로 HTML의 그 특수 문자, 요 특수 문자의 기호를 이스케이프 처리를 해준다. 처리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즉 HTML 엔티티라고 하는 거 그냥 일반 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 문자. 여기서는 이렇게 실제 이 태그로 이렇게 표기되면 이 경우에는 특수 문자로 인식이 돼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HTML 엔티티로 해서 일반 문자로 처리해 주는 거야. 이스케이프 처리라는 얘기는 특수 문자의 기능. 이 특수 문자의 기능을 제거해 주는 게 이스케이프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특수 문자의 기능을 제거해 주는 이스케이프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 문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될 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일반 문자, 특수 문자가 아닌 일반 그냥 기호 문자로 해서 똑같이 그냥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영문 출력되듯이. 자, 그러면 앰퍼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에, 일반 문자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AMP 이거 앰퍼샌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따라서 앰퍼샌드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겹다운표와 홀다운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케이프 처리를 하게 되면 홀다운표 같은 경우는 쿼테이션에서 Q, U, O, T 그리고 세미콜론, 항상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끝에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이 붙어요. 그리고 이 겹다운표죠. 죄송합니다. 이 쿼테이션은 겹다운표예요. 그 다음 뒤에 홀다운표는, 자, 홀다운표는 뭐예요? 이거는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039 세미콜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수 문자가 제거된, 즉 이스케이프가 처리돼서 일반 문자로 표기가 될 때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HTML 요 스페셜 캐릭터스라고 하는 요 함수는 이처럼 요와 같이 이 문자를 그대로 iframe이라고 하는 태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문자 그대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태그가 삽입이 되더라도 특수 기능이 아닌 그냥 일반 문자로 그대로 그냥 화면에 표시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함수가 바로 HTML 스페셜 캐릭터스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가 이렇게 스크립트로 저장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HTML 스페셜 캐릭터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HTML 스페셜 캐릭터스 그 다음에 컨텐츠를 받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홀다운표와 겹다운표에 대한 변환 과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요 인자를 하나 더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 이때 요 두 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반 문자로 바꿔 처리하겠다. 겹다운표, 홀다운표를 모두 바꿔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entity quotations라고 하는 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일종의 상수라고 그러죠. 이거를 entity underscore quotations quotes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가로 닫아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러한 이 안에 들어있는 스크립트들을 동작하지 않도록 그냥 일반 문자열로 그냥 평문으로 그냥 처리가 되도록 DB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립트 동작이 아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자체가 이 공격은 HTML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 HTML과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HTML 스페셜 캐릭터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얘는 이제 그 일반 문자로 치환해 주는 함수죠. 그렇죠? 요거는 escape 처리 해주는 함수, 다시 얘기해서 일반 문자로 치환해 주는 함수, 일반 문자로 치환 또는 대체 치환하는 함수, 아니면 아예 이러한 그 태그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이걸 제거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어, 태그를 제거하는 함수는 strip tag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trip
text 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화면에 잘 보이지 않네요. 자, 보시면 이게 strip 태그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함수는 제거해주는 함수입니다. 태그들을 제거하는, 그죠? 이러한 태그를 제거해주는 함수. 따라서 자, 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요 스크립트 태그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HTML 스페셜 캐릭터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입력 값들을 이런 식으로 어, 제대로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 옵션에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일단 둘 다 없애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요거 변환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만 변환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엔티티 컴팻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값이에요.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만 즉 겹다운표만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걸 없애게 되면 요거를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겹다운표만 변환해 줍니다. 겹다운표만 요거만 변환 요거만 이스케이프 처리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적어 주시면 일단 둘 다 변환을 해 주는 거죠. 기본값이 있어요. 그런 이제 엔트 컴팻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게시판에 그 내용을 클릭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게 돼요? HTML 처리를 하게 되면 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앞에서는 요게 이제 그 내용이 감춰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프레임 형식으로 해가지고 폭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요 내용이 그대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요 내용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그대로 출력돼요. 요걸 적용하게 되면 내용이 그대로 출력.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프레임 태그라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가로값 0, 세로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일반 문자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소스 보기 메뉴가 있죠.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소스 보기를 하면 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소스 보기 하게 되면 요 코드가 이렇게 태그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소스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걸로 바꿔서 표기가 돼요. 그래서 만일에 브라우저 상에서 일단 HTML 스페셜 캐릭터 함수를 이용해서 요 함수로 함수 처리를 했을 경우 브라우저 상에서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를 했을 경우에 자, 어떻게 보인다?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태그 앞에 자, 요 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는 %lt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iframe 그 다음에 %gt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그 위스 값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뭐 %, mbs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의미합니다. 한 칸 띄고 얘는 공백, 그 다음에 with equal 0으로 돼 있었죠? is equal 0, 0. 그 다음에 mbsp height equal 0. 이런 형식으로 해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있죠? %gt로 표기가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gt 땡땡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요게 화면에 보이는 그 소스 보기상에서 확인을 했을 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iframe GT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제 보니까 그쵸? GT가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바로 닫아버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빼야 되겠네요. 이건 들어가지 않고 iframe 그 다음에 with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height 블라블라 자 이렇게 들어가고 ifra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스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소스 보기에서 즉 HTML 스페셜 처리했을 때 스페셜 캐릭터 함수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PHP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PHP 제공 함수 PHP에서 제공해주는 함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eflected XS 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XS S 공격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저장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저장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성 스크립트를 어, 직접 서버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악성 스크립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여기 어태커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공격자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희생자가 있습니다. 팀 그리고 여기 이제 서버가 있고요. 자, 웹 서버 그리고 DB가 있어요. 자, 우선 요 리플렉티드 반사형 XSS 공격은 일단 요 DB에 저장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성 스크립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악성 스크립트를 저장하지 않는다. 일단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 어태커는 공격자는 악성 스크립트를 그 웹 서버 앞에서는 저장형 같은 경우는 웹 서버에다가 어떤 글을 남겨서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희생자에게 바로 보내요. 어떤 식으로 보낼까요? 주로 이제 메일을 통해서 보내겠죠. 예, 사용자에게 메일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해서 메일 전송을 하는 거죠. 포함한
메일 전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메일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자가 그 메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웹 서버에 그대로 요청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해당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메일에는 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됐다는 의미는 여기서 다시 얘기해서 링크가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한 링크 형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링크 형태로.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웹 서버로 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희생자는 해당 그 메일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하죠. 메일 링크 클릭. 뭐 여기에는 이제 URL이 있겠죠. URL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PHP 이런 URL 형식이 이제 뭐 PH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Q는 여러 가지 이제 스크립트 내용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요청을 하게 되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스크립트 내용들은 사용자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요 내용은 사용자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희생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희생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버는 어떻게 되냐면 서버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자, 서버에서는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이런 링크를 보내면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응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해서 링크 이런 스크립트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서버에게 보내게 되면 이 서버가 이거를 처리를 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응답할 때 이 스크립트를 포함을 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파라미터처럼 인수로 이 스크립트를 파라미터로 인수로 포함시켜서 응답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악성 스크립트가 빅팀 즉 희생자 PC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처리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처리된 내용이 어태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쿠키 정보 이런 것 등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저장이 안 되고 그냥 요청을 했는데 그 스크립트가 서버에서 처리되는 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들을 그대로 포함해서 서버에서는 다시 그 희생자에게 이 스크립트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을 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서버를 이용해서 즉 반사를 하는 거죠. 반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반사형 공격인데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